자,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 측 그때 이야기를 이제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발언을 계속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. 여러 가지 사안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? 일단 뭐 검찰 행보에 대해서 먼저 이 정유라 씨 측 변호사죠. 정준길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. 예. 그러니까 2016년 당시 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던 시기 아닙니까? 이때 이 정유라 씨, 이 최서원 씨 압박용으로 영장 청구가 2번 청구가 됐는데 당시 검사가 바로 지금 조민 씨 입시 비리와 연루돼 있잖아요. 예. 그때 검사와 동일인이라고 합니다. 예.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면서 지금 정경심 교수, 동양대 교수 이 공소장을 보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. 그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만 보더라도 정유라 씨보다는 조민 씨가 훨씬 더 중한 입장이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. 예. 또 최명성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당시 특검에서 이 정유라 씨 변호사를 따돌리고 한밤에 차로 데려가서 법정에 세우는 보쌈 증언을 시키려고 했었다.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정유라 씨가 검찰에 무차별적으로 이용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이 두 변호사의 얘기만 종합해 보면 살아있는 권력과 죽어있는 권력, 그러니까 이 죽어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차별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당시에는 뭐 죽어가는 권력이었다. 그렇죠, 뭐 죽어가는 권력. 보면 되겠습니다. 이 조 전 장관이 딸과 함께 현재 이제 구속되어 있는 정경심 교수를 수시로 면회한다는 보도는 보셨을 겁니다.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이 면회 자체가 특혜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다고요? 그렇죠. 지금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이후에 조 전 장관이 3일에 한 번꼴로 면회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뭐 총 10번 정도 면회를 한 것으로 지금 근데 그 알려지고 있는데. 규칙에 따라서 한다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일단 법무부에서는 이 잦은 면회 특혜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. 있어요. 이 검찰에서 접견 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개인 면회 막을 수도 없고 특혜도 아니다.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. 예. 그런데 일단 정경심 교수가 무려 15개의 혐의에 연루가 돼 있고 이 부분 가운데 상당수가 이 조국 전 장관 공모 관계라고 보고 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잦은 면회 괜찮은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또 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 16일 화상 접견을 했습니다. 정경심 교수를. 근데 이 화상 접견이라는 것이 재소자의 가족들이 지방에 떨어져 있는 경우 수용시설을 찾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. 근데 뭐 조 전 장관 자택이 방배동이고 서울구치소까지는 차로 25분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. 예. 이런 거리인데 가까운 거리인데 화상 접견을 하는 것 또한 특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. 네. 또 일단 입시 비리에서 지금 조민 씨 공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화상 접견하는 것 또한 말 맞추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뭐 과거에 정유라 씨가 이 최순실 씨 면회를 가려고 했었어요. 최서원 씨. 당시에 이제 금지가 됐었죠. 그렇죠. 예. 면회를 가던 길에서 다시 발걸음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예. 이때 뭐 이 두 사람 가족관계고 모녀지간이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봤기 때문에 접견이 안 됐던 거거든요. 예. 그 부분을 놓고도 지금 또 형평성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은 이제 보시는 분들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. 정의로가 여하튼 이렇게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서 현 상태는 이제 학력, 소위 말하는 학력이 이제 중졸 상태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조민 씨의 학력은 왜 정확히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? 아직 근데 그 입학 취소가 된 학교가 없어서 아닙니까? 뭐 그렇기도 한데 예. 사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게 된 게 바로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관련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생겨난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결국에는 2016년 12월에 이 체육과학부 2학년 휴학 중이던 정유라 씨가 입학 취소 또 퇴학 처분을 받으면서 예. 그 다음에 3월에는 청담고등학교에서도 퇴학 처분을 받게 그렇죠. 됩니다. 그래서 중졸 학력을 갖게 됐는데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려대 이 정진택 총장이 입시 자료에서 중대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한다. 하지만 지금 조민 자료 입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취할 조치가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. 사실 지금 고려대 입장이 계속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난 8월만 하더라도 그때가 바로 이 단국대 의대 제1 논문 저자 등재가 문제가 됐을 때거든요.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 작성 과정 등에 하자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입학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. 그런데 9월에 병리학회에서 이 논문 취소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고대가 또 이때 한 발 입장을 유보합니다. 네. 검찰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지켜
지켜보겠다. 예. 이렇게 유보를 하고 지난 11일에 정경심 교수가 추가 기소가 돼요. 근데 추가 기소됐을 땐 또 고대 입장이 달라져요. 왜냐하면 이 공소장에 보면 고대가 고대 입시 관련된 부분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뭐 한 발 또 뺀 모습을 네. 보이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고려대학교 이 정 총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받은 상황이고요. 그리고 학생들은 조민 씨와 관련해서 입학 예. 취소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지금 이 공정성의 문제를 좀 유보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. 예. 조민과 정유라의 비교,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. 뜨거웠던 현장 내용 중에 이 두 줄만 한번 보도록 하죠. 이학재 한국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딸 같은 편이라 보호하고 정유라는 남의 편이라 보호하지 말아야 하는가.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두 살에 유사해 보이지만 정유라 출결 일수 문제 및 교사에게 돈봉투 사안이 있었고 등교하는 날은 생기부에 생활기록부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적었다. 근데 많은 그 여론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평도 그렇고 두 사안이 같다고 보는 게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. 근데 사실 두 사안을 비교해서 어느 누가 저는 비교 우위에 선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네. 일단 모든 국민들을 실망하고 좌절에 빠뜨린 그 점은 사건이고요. 공통점이고. 그리고 일단 부모의 지위가 자녀들의 스펙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크게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 예. 또는 뒷바라지한 부모님들 굉장히 뭐 좌절감과 상실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태인데 사실 그런 사안을 두고 저렇게 뭐 교육감이라든지 국회의원이 저런 식의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하고요. 뭐 두 사태의 공통점이라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의 문제가 어느 위치에 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이 어떻게 되면 회복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해결책을 이 청년층에게 제대로 제시하는 게 지금 정치권에서 그리고 교육계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저렇게 발언하는 건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는 사실 안 보이거든요. 예.